토트넘이 브렌트포드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중 해리 케인의 이적과 손흥민의 차기 주장에 대한 질문이 가장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풋볼픽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결정했지만 말해줄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주장 선발 절차를 내일 진행할 것이라며 선수들이 어떻게 환경에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동료를 대하고 이끌려고 하는지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이 후보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건 리더십 여론조사 같은 게 아니다. 이미 팀에 대단히 많이 기여한 선수들이 있다. 단순히 경험 선수의 역량을 넘어 사람이 어떤지, 팀과 선수단을 어떻게 대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주장 1순위로 평가받은 손흥민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 속에서는 손흥민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국 선수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어느덧 최선 임급이 됐는데요. 요리스, 케인을 빼면 손흥민보다 오래 팀에 머문 선수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뿐입니다. 둘 다 2014년 입단했지만 그간 손흥민만큼 오래 붙박이 주전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전성기였던 2018년도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당시 베스트 11로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11명 중 남은 선수는 손흥민과 케인뿐입니다. 게다가 둘 다 수비수로서 최근 경기력이 떨어져 팀 내 입지도 크게 줄었던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63골을 내주며 상위 10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손흥민이 언급되고 있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지만 손흥민이라는 것을 충분히 언급해 줄 수 있을 법한데 손흥민은 아니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주장 선정과 별개로 케인의 공백을 메우려 손흥민의 비중을 높일 계획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케인이 뛰던 최전방 원톱 자리에 기용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 대해 잘 알고 선수 경력을 쌓아 올린 과정도 지켜봤다. 중앙에서 뛸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팀을 조정하는데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뛰기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 방식에서는 다르다며 그 안에서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뛸 옵션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팀뿐 아니라 파울루 벤투 전 국가대표팀 감독도 특유의 결정력을 활용하기 위해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운 손톱 전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옵션으로 손흥민을 톱으로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2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한 발언으로 다시금 왼쪽 윙포워드로 손흥민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3일 저녁 10시에 김지수 선수가 입단한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해리 케인 없이 토트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에 그친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다치지 않고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편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리케 감독은 지난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의 차출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제 동아시아 투어가 끝나고 파리에 복귀하였으니 구단 관계자들에게 이강인 차출 문제를 심도 있게 상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음바페 처분 문제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는 아시아 투어가 끝난 후 상의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제 구단과의 논의 후에 곧 공식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차출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부터 차출이 될 것이냐 아니면 토트넘먼트부터 차출이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이강인 선수가 10살 때부터 스페인에서 온 가족이 거주했기 때문에 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가장 먼저 이강인 선수의 학력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병역법에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1년 법 개정으로 인해 학력 미달 군 면제 조항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은 영주권인데요. 이강인 선수는 10살 때부터 온 가족이 스페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37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나 영주권이 있는 자는 국내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취업 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후 K리그에서 뛸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군면제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강인 선수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말한 대로 37세까지 군대를 연기할 수 있고요. 스페인 국적 등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7세까지 군 입대 연기는 가능하나 면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 입대 대상자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복수 국적을 갖고 있다면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강인 선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며 알려진 바로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22세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을 혹시 놓치더라도 앞으로 기회는 많이 있고 올림픽도 있고 하니 시간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황선홍호가 사고를 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중요한 대회에 참가하니 우리 선수들 부상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차출이 된다며 클래스를 보여주며 멋진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